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평화는 경제다. 평화는 경제다. 즉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얘기하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에 돈을 좀 퍼주어도 불가피하다. 아니,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이런 얘기죠. 불가피하다는 게 아니고 북한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얼마든지 퍼줘도 좋다라는 걸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얘기예요. 평화만 지켜주면 DMZ도 이른바 저 DMZ 근처에도 둘레길 만들고 그다음에 외국 사람 관광객 들어와서 강원도를 세계적인 관광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그 대전제는 어쨌든 북한에 좀 퍼주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어떤 문재인 대통령 혹할 그런 이야기가 마침 어제 4월 29일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의 유명한 사람이죠. 방찬영 총장이 어제 중국에서 이야기했어요.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면 그 대가로 경제개발기금 350조 원을 조성해서 주어야 된다. 네. 다시 한번 매북한이 핵을 폐기한다면 그 대가로 관련 5개국이 10년 동안 매년 300억 달러씩 300억 달러씩 10년 동안 3천억 달러, 즉 350조 원을 주어야 되고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한민국이 해야 된다. 자, 김 시장, 방찬영 총장이 누구예요? 방찬영 총장을 알게 되면 그리고 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네. 카자흐스탄 방식으로 북한 네. 비핵화를 하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카자흐 모델. 예. 이 양반이 또 무슨 영화를 보고 또 카자흐스탄 얘기를 했냐고 그랬더니 카자흐스탄과 방찬영과 나제르바예프를 알면은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카자흐스탄 모델이라는 게 뭔지 명확히 알겠죠. 네. 질문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네, 우선. 방찬영 총장은 연세대학교를 나오죠. 1936년생이세요. 네. 뭐 80도 훨씬 넘으신 네. 분이고 미국에 가서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교수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구소련 경제 전문가입니다. 구소련. 소련 경제 전문가. 네, 소련 경제 전문가고 이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 그라스노스트 개혁 개방할 무렵에 네. 고르바초프도 만나서 자문도 해주고 네, 네.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1992년에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서 카자흐스탄도 소련형 경제니까 그렇죠. 나자르바예프 대통령하고 그때부터 절친으로 지낸 분이에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카자흐스탄 갔을 때 직전 대통령이랑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즉 89년부터 당 서기를 했고 카자흐스탄 그렇죠. 91년부터 무려 그러니까 28년을 갖다가 1인 철권 통치를 해온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조만간 그 딸이 대통령 이 됩니다. 카자흐스탄의 뭐 사실상의 대통령, 30년간 대통령인데 예. 이 양반하고 손을 잡고 1992년에 넘어가서 네. 나자르바예프의 뭐 이름은 바뀌었지만 경제고문, 특별고문증을 해왔고 1992년에 네. 그 옛날 그 공산당 그 간부 학교 자리에다가 키예프 대학을 설치했고 예. 만들어서 지금도 거기 뭐 이제 사실상의 좀 주인으로 이제 있는 분인데 네. 이분이 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해서도 아주 천착해 오신 분이에요. 네, 네. 천착해 와가지고 그 이제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어떻게 가야 되는 데서 북한 비핵화와 네. 시장지향적 개혁 개방을 위한 네. 동태적 경제 발전. 예, 또 다음에 최근에 작년에 가져더라고 북조선의 대개방 개혁 정책과 네. 합리적 대북 정책의 모색인데. 자, 근데 핵심은 뭐예요? 그 논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네. 북한의 비핵화를 하는 것은 네. 자 김정은이가 북한의 핵을 포기하는 순간 네. 북한 체제는 존립할 수가 없는 거다. 네. 아니 김일성주의에서 그 핵을 포기해버리고 그럼 국민들한테 뭘로 이 체제를 보장하느냐. 그러니까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 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게 돈을. 그래서 어저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늘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학자들 이야기는 북한이 먼저 핵을 내려놓아라. 빨리 너희 갖고 있는 핵 물질, 그 다음에 핵 무기, 미사일 등을 갖다 우리 배에 실어라. 그래서 오크리지로 갖다 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은이 푸틴을 만났을 때 푸틴이 한 얘기가 있죠. 육자 회담을 갖다가 다시 재개하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불튼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 그건 시기상조고 미국하고 북한 간의 단독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갖다 즉 핵을 갖다 확실하게 실어 놓으면 그때 가서 5자회담이 되든 6자회담이 되었던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 돈을 지원하든 말든 그건 그 남의 하자. 방찬영 총장은 네. 그 러시아, 중국에 기울어져 있는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겠죠. 이렇게 되면 자, 예. 미국하고가 자 이제 논의를 하면서 6자회담을 썩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클리즈에 예. 북한이 핵 무기와 핵 물질을 그 싣는 순간에 네. 이 지원 테이블을 확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내잖아. 오늘 이제 싣는 거 5월 1일 날 보내. 5월 1일 날 보내면 5월 1일 날 일단 300억 달러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유지, 개혁 개방에 맞물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찬영 교수님 말씀을 합해하면은 자, 5월 1일 날 하고 자, 2019년 2020년 5월 1일로 하자. 5월 1일 날 저 핵무기하고 저 미국 항공모함에 다 실어서 보낸다 그러면 네. 그 이전에 300억 달러, 10차년 계획이니까 네. 300억 달러 정도는 줘야지 주고 일종 가계약금은 줘야 된다. 가계약금 주고 네. 그리고 10년으로 해서 3천억 달러를 줘. 이게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이가 요구하는 거에 가장 근접한 속내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북한이 단계적으로 하자 그러는 거는 바로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야만은 지금 방찬영 키맵대 총장이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김정은이가 이른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등등에게 또 대한민국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갖다가 가장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정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육자회담 방식으로 하는 거고. 예. 그런데 이거를 저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을 좀 문재인 대통령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찬영 교수가 나자르바예프의 절친이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카드를 손에 쥐어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는 저 리비아식 모델, 카자흐 모델 이거는 샘런과 루가 의원의 그렇죠. 런 루가 방식에 의해 가지고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로루시에 있는 그 핵무기들을 러시아로 옮겨갈 때 필요한 비용들을 대주고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나라들이 또 뭐 저항하고 반발할까봐 거기다 경제적 유인을 줬는데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얻은 핵무기 뭐 수백 개, 수천 개쯤 되는 거. 100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준 게 우리가 10억 달러 정도로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밝혀진 게.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가가지고 카자흐스탄식 그 핵 해결을 얘기했을 때 아니 김정은이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가면 뒤통수 맞는다. 뺨 맞는다. 그 어마어마한 무기를 그 10억 달러에 그걸 내놓으라 그러면 그래 이제 너 이 자식아 놔주고 그랬는데 방찬영 씨가 지금 저 가격을 책정해가지고 국제사회에 던진 겁니다. 그렇죠. 방찬영 총장, 키맵대 총장이 드디어는 이제 구체적 흥정에 들어가면서 사실이 이거야. 그러니까 방찬영 씨의 주장에 따르면 방찬영 씨 류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벨라루스나 우크라이나나 카자흐스탄에 있던 핵과 핵미사일은 그거는 원래 그들 게 아니야. 제조하는 게 아니죠. 제조자가 아니죠. 러시아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만들었고 러시아가 다만 보면 공격을 위해서 전진 배치하기 위해서 유럽을 공격하기 위해서 벨라루시하고 우크라이나에 그 다음에 이쪽 태평양 인도양을 갖다 제압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에다가 배치한 것 뿐이지 그들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원래 네 거 아닌 거 갖고 오는 그 비용만 지불하면 되지만 북한은 다르지 않느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식 그 북핵 해결 방법을 얘기를 했을 때 네. 청와대 관계자 멘트로 하나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네. 북한 핵 해결에 있어서 경제적 보상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야 뭐 그럼 뭐 카자흐스탄식 해봐야 뭐 10억 달러, 20억 달러인데 했는데 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통령이 가서 뭐 카자흐스탄식 해결 방식을 얘기할 때 그냥 벌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여서 회의를 하고 네. 카자흐스탄식 했을 때 방찬영 씨가 얘기하는데 한 300억 달러 매년 300억 달러 3천억 정도 주면은 저 아구가 맞고 계산이 이쪽 저쪽 계산이 다 들어맞는 겁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함부로 이런 얘기를 또 대통령이 꺼냈다가 우리 국내에서 핵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29일이면 어제니까 어제죠. 어제니까 이거 카자흐스탄식 얘기를 할 무렵에 방찬영 씨가 어제 와서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주제 발표 기조연설을 하기로 정해져 있었으니까 이거는 한국과 저 카자흐스탄 외교가 정상회담 준비하는 사이에서는 서큘레이션이 된 거예요. 혈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합리적 의심을 하자면 합리적 의심이 아니고 뭐 다 정확히 다. 합리적 의심을 하자면 이미 문 대통령이 가기로 돼 있을 때 나자르바예프는 현재 엄격한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상원의장 권한대행 만나고 나자르바예프를 제일 마지막에 만났거든요. 나자르바예프 만나고 할 때는 이미 아마 밑에 물 밑에서
방찬영과 우리 쪽 이런 등등이 이미 이 얘기가 조율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그게 아마 안 되면은 네. 뭐 그럼 런 루가 방식의 해결이라는 건 뭐 다 아는 거고. 네. 근데 그거를 아무 실익도 없이 한 10억 달러 줄 테니까 핵무기 다 실어서 보내라는 얘기를 김정은이한테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예요. 예전에 보면 그 뭐 카자흐나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벨로루시는 땅만 빌려줬던 겁니다.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고 실제 핵무기 운영은 러시아에서 통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 애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넌 루가 방식과 그다음에 방찬영 방식의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실제 우리의 목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핵을 폐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핵을 폐기하고 재래식 무기 대 재래식 무기로 서로 긴장을 좀 완화하는 상태에서 일정 부분 전 방찬호 씨 주장인데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뭐 투자하게 된다면 우리하고 중국이 제일 많이 투자하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방찬영 씨는 어제 그 네. 기조연설에서는 이 3천억 달러의 기금의 네. 1차 공역 제일 책임적으로 내야 될 건 한국이라고 밝혔어요. 그건 한국이고 2차는 두 번째 많이 내는 건 중국이라고 밝혔잖아요. 근데 중국이 내야 된다고 설명하면서 네. 북한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정상국가가 되면 주한미군이 빠질 거 아니냐. 네. 주한미군이 빠지게 되면은 이 지역에서 지정학적 관계를 중국에게 유리하기 위해서도 중국 니네를 해라는 얘기인데 이건 또 우리 입장에서 이거는 끔찍한 이거는 거고. 방찬호 총장은 또 세상을 갖다가 저 자기 우물에서 자기만 보는 거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황태순 TV를 통해서 미국은 그야말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늘 말씀드린 듯이 일본, 이쪽 인도, 호주, 미국의 다이아몬드를 그리고 보면 그것에 보면 중국의 어떤 진출을 막기 위해서 오키나와가 있는 것이고 지금 보면 어렵사리 100억 달러를 이상을 들여 즉 10조 원 이상 들여서 만든 평택기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평택기지에 보면 일개 군단이 주둔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갖다 왜 빠집니까? 근데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는 부담이 과다하고 네. 우리가 지금 300억 달러씩을 매년 10년 동안 북한에 지금 뭐 퍼준다는 것도 과다한 거. 두 번째로는 국제정치학적으로는 북한이 나쁜 짓을 하는 걸 보상해 주는 거예요. 무슨 뭐 좋은 일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었고 NPT 체제, IAEA 체제를 그 깨트린 범죄자에게 네. 이런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면 앞으로 뭐 어떤 그때 흥정이 들어가는 거죠. 흥정에. 그 방찬호 씨, 여보세요. 뭐 물건 안 사봤어요. 물건 살 때 처음에 이쪽에서 뭐 부를 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날 강원도에 가가지고 네.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뭐 해야 되겠다고. 그건 아니다. 26일 날은 가서 금강산 재개하겠다고 그렇죠. 관광을 위해서 했고 그리고. 27일 날 산세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네. 판문점 1주년 하면서는 또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했어요. 이거 맞죠? 이 선상에서 이게 지금 뭐 퍼주기 사업으로 뭐 이게 간다면은 이 부담을 과연 감내할 수가 있느냐 우리 경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문이 글쎄, 있는 거죠. 그건 참 의문인데 이런 거예요. 보면 일단 보면 우리가 대원칙은 있지 않습니까? 푸틴이 얘기했던 육자회담이고 뭐고 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이런 순서가 있는 겁니다. 북한의 핵 폐기를 갖다 딱 목표로 한다면은 그건 미국과 그야말로 북한 간에 뭐 오크리지 모델로 가서 북을 핵을 내려놓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것을 갖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과정에서 북한이 핵을 내려만 놓는다면 그리고 오크리지 쇼만 놓는다면 일본도 국교 수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김정은이가 왜 러시아냐 했을 때 얘기했잖아요. 자, 네. 푸틴이 육자회담 제의했죠. 네. 저 가가지고 또 만났잖아. 카자흐스탄에 가고 저 문재인은 또 이 중러 북 이 서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니까 네. 카자흐스탄식 해결하자고 그랬지. 카자흐 나자르바예프의 절친인 방찬영 씨는 중국이 마련한 국제회의에 와가지고 중국 사회과학원 네. 제일 큰 공산당 네. 그거 와가지고 저 육자회담에서 논의해야 될 중요한 의제로 3천억 달러 북한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네. 이러니까 이 중러 카자흐스탄 북한과 연계된 이 그룹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 다 구상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 연대가 그러니까 북방 연대를 하면 이렇게 봐겠죠. 북한, 러시아, 중국 그리고 거기에 문재인 정권. 그렇죠. 미국하고 오히려 일본은 특히 미국에 보면 좀 볼튼이나 미국의 어떤 폼페이오는 얘들이 이거로구나.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좀 딜하기가 다루기가 더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